안녕하세요, 용다입니다. 제가 요 근래 북토크를 밖에서 많이 찍었었는데 주변 소음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찍어보기로 했고요. 조금은 더 조용하게 책 내용에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찍어보겠습니다. 짠! 얘인데요.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추천을 받고 읽어봤는데요. 저자는 김하나, 황선우님 두 분이서 같이 집필하신 책이고요. 표지를 보면은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제목도 이렇고 중간에 보시면 여기 We Love라고 써있어요. 우리 둘이 사랑합니다, 여자 둘이 사랑합니다 뭐 이런 내용인가 싶어갖고 오해를 했었는데 뒤를 보니까 뭐 세대 구성원에 대한 내용이었더라고요. 김하나님은 76년생이고 황선우님은 77년생이세요. 근데 이제 황선우님이 빠른 년생이어서 두 분은 약간 동갑처럼 지내고 계시고요. 일단은 이 내용은 전반적으로 여자 둘이서 동거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두 분은 10년 정도를 혼자서 지내셨어요. 혼자서 자취를 하다가 동거를 하게 된 계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결혼이 아닌 다른 구성원에 대해서 얘기해볼 수 있는, 충분히 고찰해볼 수 있는 책이라서 제가 꼭 추천해드리고 싶었고요. 요새 정말 흥미로워할 만한 주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분들의 지금 구성원이 결혼의 구성원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결혼을 하겠다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혼자 살고 싶다라든지 아니면은 혼자 살고 싶은데 좀 무섭다, 나중에 아프거나 그럼 병원은 어떡하지, 여러 가지 제도에 얽혀서 두려운 게 있다, 남의 편견도 무섭고 남의 시선도 무섭다 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주위에만 봐도 결혼 정년기가 굉장히 늦어지기도 했고 결혼을 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결혼에 대한 제 생각도 해보게 됐고 다른 생활 방식을 꿈꾸고 있는 제 친구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추천해주면 정말 재밌게 읽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자가 두 분이라서 같은 사건을 다뤄도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재밌었고요. 첫 번째로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 김하나 작가님이 쓰신 부분입니다. 여기 김 있죠? 분자가족의 탄생. 이분들은 자기네들이 원자, 따로따로 혼자서 사는 원자에서 분자가 됐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칭 W2C4라고 자칭 말씀하시던데 분자식 구조를 말씀하신 거더라고요. 가쁜 이과 설명인데 수소 원자 2개에 산소 원자가 합쳐지면 물이 되듯이 자기네들이 W2 여자 2명, C4에서 캣 4마리 해갖고 이제 분자가 됐다고 설명하시더라고요. 혼자 사는 게 잘 맞는다는 말은 10년쯤 그 생활을 지속해보는 후에야 할 말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경우 처음에 혼자 사는 게 너무너무 좋았다. 가끔씩 친구와 함께 산 적도 있었지만 넓지 않은 공간을 나눠 쓰는 건 어지간히 성격과 생활 습관이 잘 맞지 않는 이상 서로 받는 스트레스가 컸다. 온전한 나만의 공간에서 발매트 하나부터 빨래를 널고 책을 꽂는 방식까지 내 맘대로 하는 게 나의 성격에 맞았다. 가로치고 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런 생활이 10수년을 넘어가자 또 다른 스트레스가 쌓였던 모양이다. 언젠가 부산에 부모님 댁에 가서 자던 날 아침이었다. 일찍부터 부모님이 당신들의 식사를 준비하며 뭔가를 보글보글 끓이고 달그락달그락 그릇 놓는 소리에 나는 자연스레 잠에서 깼다. 밥과 찌개 냄새가 났다. 그 소리와 냄새 속에 누워있자니 한없이 따뜻한 느낌이 들었는데 어째서인지 조금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것이 그리 따뜻하게 느껴졌던 것은 곧 내가 혼자 몸을 일으키는 고요한 아침의 온도는 그렇지 않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혼자 살기 위해 내가 들여야 하는 에너지에 대해 의식하게 되었다. 특히 밤이면 잡생각과 일종의 불안 같은 것에 나도 모르게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었다. 그 고단함이 혼자 사는 삶의 가뿐함과 즐거움을 넘어서게 된 시점이 그 즈음이 아니었을까 싶다. 결혼은 답이 아닌 것 같았다. 단지 혼자의 고단함을 피하자고 결혼 제도와 시월드와 가부장제의 속으로 뛰어드는 건 고단원의 토네이도로 돌진하는 바보짓이었다. 나를 충분히 바보로 만들 만큼 매력적인 남자가 갑자기 나타난다면 모를까? 하지만 그것도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다. 나는 자연스럽게 다른 삶의 방식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친구들에게 같이 사는 건 어떨지 떠보기도 하고 쉐어하우스를 알아보기도 했다. 그러다 나와 사정이 아주 비슷한 친구를 만나 같이 살게 되었다. 같은 부산 출신에 오랫동안 혼자 살았고 이제 혼자가 아니면서 결혼도 아닌 삶의 방식을 생각하기 시작했으며 나처럼 고양이가 2마리 있었다. 우리는 은행의 도움을 얻어 넓은 집을 샀다. 김하나님이 오랜 시간 동안 자취를 혼자 하다가 어떻게 동거를 두 분이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저도 이제 혼자 지냈던 시절들이 있다 보니까 혼자 지내면은 진짜 밤이라든지 이럴 때 일종의 잡생각과 불안, 그거의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또 많더라고요. 가족이 같이 있으면은 그런 고민을 털어놓은 상대가 바로 옆에 있고
같이 가족과 있다 보면은 그런 불안도 막 별로 개의치 않게 느껴져요. 크게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공감이 가서 제가 읽어드렸고, 계속 읽어보면은 게다가 최고로 좋은 점은 우린 여전히 싱글이라는 점이다. 명절이면 각자 부모님께 다녀오거나 안부를 전한다. 부모님들은 우리가 함께 산다는 점에 매우 흡족해 하신다. 훨씬 든든한다나. 요리를 잘하시는 동거인의 어머니는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챙겨서 보내주신다. 나는 찾아뵙거나 효도 여행 계획을 짤 필요 없이 맛있다 라고만 하면 된다. 싱글 생활의 가뿐함과 동거의 유리함이 함께한다. 물론 우리는 여러 가지가 잘 맞는 운 좋은 케이스다. 혼자 살기 아니면 결혼밖에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했다면 우리의 즐거운 동거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얼마나 아까운가.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이 27%를 넘는다고 한다. 1인 가구는 원자와 같다. 물론 혼자 충분히 즐겁게 살 수 있다. 그러다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면 다른 원자와 결합해 분자가 될 수도 있다. 원자가 둘 결합한 분자도 있을 테고 셋넷 또는 열둘이 결합한 분자도 생길 수 있다. 여자와 남자라는 원자 둘의 단단한 결합만이 가족의 기본이던 시대는 가고 있다. 앞으로 무수히 다양한 형태의 분자 가족이 태어날 것이다. 이를테면 우리 가족의 분자식은 W2, C4쯤 되려나. 여자 둘, 고양이 넷. 지금의 분자 구조는 매우 안정적이다. 황선우 작가님이 쓰신 두 종류의 사람이라는 챕터의 부분인데요. 다른 사람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같이 생활하는 일은 여러모로 가르침을 준다. 세상에는 나와 아주 다른 성향과 선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의식하지 못한 채 지내던 나의 성격과 특질에 도드라진 부분을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가장 큰 배움은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도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비슷한 점이 사람을 서로 끌어당긴다면 다른 점은 둘 사이의 빈 곳을 채워준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 존재한다면 과연 함께 살기 좋은 대상이었을까? 아마 가슴속에 비하면서 진절머리를 내고 도망쳤을 것 같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진절머리 내면서 이해하면서 도망갔을 것 같다는 부분이 너무 웃겼어요. 두 명이서 살게 된 거라고 해도 공동체 생활이 된 거잖아요. 한 명이서 살고 있다가 두 분이 되게 달라요. 많이 다르신데 뭐 예를 들어서 김하나님은 물건 하나를 사도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그걸 사서 오랫동안 쓰시는 타입이라면 황선호 작가님은 많은 걸 사요. 물건을 많이 사고 그 물건을 애착이 있어서 버리지 못하고 그 물건이 계속 쌓여가는, 그래서 그 물건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지경이 되는 게 다릅니다. 생활 방식이. 그래서 두 분은 많이 부딪히기도 하는데 어떻게 조화롭게 살게 됐는지 이런 부분이 이제 차차 나오게 됩니다. 황선우 작가님의 결혼까지 생각했어 이 부분입니다. 예전 가요 중에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 라는 가사가 있다. 헤어지면서 떠나는 여자에게 많이 사랑했다고 울먹이며 마지막 인사를 하는 내용이다. 결혼은 사랑의 최대치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의 완성 또는 성공적인 종착지일까? 그렇게 믿지는 않게 되었지만 나도 결혼까지 생각한 적이 있다. 딱히 누군가를 너무 깊이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생각했다. 20대 때만 해도 몇 년 뒤 나의 미래를 그려볼 때 결혼한 모습이 당연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주변에서 혹은 미디어에서 접하는 30대 중후반 이상 여성들의 모습이 대부분 결혼한 사람들이었던 영향이 컸다. 선생님, 대통령, 외교관, 아는 직업이 몇 안 되던 어린 시절의 장래 희망이 늘 그것에 머물듯 20대까지는 상상력이 단조로웠고 보편적으로 많이 보아온 모습처럼 나도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어릴 때만 해도 연애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기도 했다. 성인이 된 이후로는 대부분의 기간에 누군가를 사귀고 있었으니 적당한 나이가 되면 그중 한 사람과 자연스럽게 결혼했을 거라 생각한 것이다. 그러니 결혼을 생각해보는 건 관계의 깊이나 애정의 정도와는 별개로 사회문화적으로 학습된 결과에 가까웠다. 소개팅에서 처음 만난 남자와도 이 사람과는 결혼하면 어떨까 상상해보고 사귄 지 석 달밖에 안 된 남자친구와도 얘랑의 결혼 생활은 어떨지 상상해보곤 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번의 공상을 거쳤음에도 결혼하는 일은 10몇 년 동안 현실로 벌어지지 않았다. 때가 되면 밥을 먹듯 졸업하면 취직하듯 결혼도 그렇게 하는 거라 믿었던 예전에 나 같은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다. 그들의 특징은 자신의 성격이 결혼 생활에 잘 맞는지 혹은 자신이 살고 싶은 방식이 정말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의 생활이 맞는지 고민해보지 않는다는 거다. 이 부분을 읽고 저는 사실 조금 뜨끔했는데 때가 되면 밥을 먹듯 졸업하면 취직하듯 결혼도 그렇게 하는 거라 믿었던 예전의 나. 그게 바로 저입니다. 진짜 그래서 이 부분을 읽고 나는
왜냐면 지금 주위에 친구들이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지긴 했지만 나는 결혼할 거야 이러면 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고 결혼 안 할 거야 이러면 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왜 결혼하고 싶지? 이렇게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때가 되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나이가 들어서 혼자서 지내기엔 조금 무섭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작가님의 말을 읽어보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그런 이유로 결혼을 하면은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조금 더 내가 결혼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약간 머리를 띠용 하고 맞은 것처럼 그런 생각이 살짝 스쳤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중간중간에 그림이 되게 많아요. 사진이. 집이 되게 궁금했는데 왜냐면은 인테리어를 아시는 분 통해서 직접 한 거라서 되게 궁금했는데 되게 아늑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햇살도 잘 들어오는 그런 편안함. 여기 너무 예쁘죠? 한강 뷰예요. 한강이 잘 보이는데 평화롭고 예뻐 보이고 너무 부럽기도 하고 왜냐면 고양이 4마리도 있고 되게 평화로워 보이는 한강 뷰. 짱이죠? 제가 다음으로 읽어드릴 부분은 내가 결혼 안 해봐서 아는데 황선우 작가님이 쓰신 부분입니다. 이게 제목부터 너무 웃겼어요. 왜냐면 보통 다 내가 결혼해봐서 아는데 이러면서 결혼한 거에 대해서 말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결혼 안 해봐서 아는데 이런 말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이 나이가 되도록 결혼을 안 하고 있어서 좋은 점은 세상이 말해주지 않는 비밀을 하나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게 뭐냐면 결혼을 안 해도 별일 아니라는 사실이다. 내가 결혼 안 해봐서 아는데 정말 큰일 나지 않는다. 물론 나도 앞날에 대한 고민은 매일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걱정들이다. 100세 시대라는데 언제까지 회사 생활을 하며 돈을 벌 수 있을까? 앞으로 내 커리어에 어떤 점들을 더 개발하거나 보완해야 할까? 20년 가까이 직장 생활하며 꼬박꼬박 부어온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 그 전에 은퇴하면 뭘 먹고 사나? 아니 국민연금 잔고 자체가 바닥나서 내가 납부한 돈을 떼어먹히는 건 아닐까? 큰 병이 들어서 너무 빨리 죽으면 어떻게 하지? 잔병 치레를 하면 너무 오래 살면 또 어떻게 하지? 보험을 좀 더 들어놔야 하나? 하나씩 써놓고 보니 점점 더 걱정이 커진다. 하지만 내가 결혼한 상태라고 가정해봐도 이런 고민들이 사라지거나 딱히 줄어들 것 같진 않다. 결혼한 친구들과 대화해봐도 고민의 성격이 크게 다르기보다 육아나 자녀 교육, 부모님 부양에 대한 몇 가지가 더 보태지는 정도인데다가 때로는 이 고민들을 서로 나누고 서로 덜어줘야 할 배우자와의 관계 자체가 더 큰 고민이기도 한 경우까지 본다. 읽으면서도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안 해봐서 아는데 큰일이 나지 않는다. 결혼을 한다고 해서 이 고민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내가 불안하고 초조했던 건 결혼을 못해서라기보다 결혼 못한 너에게 문제가 있어. 이대로 결혼 안 하고 지내면 너에게 큰 문제가 생길 거야. 라고 불안과 초조를 부추기고 겹을 줬던 사람들 때문이라는 걸. 오지라퍼들이 아무리 깎아내린다 해도 나는 내가 하자가 있는 물건도 까탈스럽고 분수를 모르는 사람도 아니라는 걸 안다. 다만 몇 번의 연애가 잘 되지 않은 시간이 있었고 일이 너무 바쁘거나 재밌어서 새로운 사람 만날 시간이 없었던 시기가 있었고 결혼을 하고 싶어서 열심히 소개팅을 나갔지만 번번이 상대와 가치관이나 라이프 스타일이 맞지 않던 때가 있었고 그 모든 시간을 지나와 이제 결혼하지 않은 채로도 잘 살아가고 있음을 나만이 아는 나의 길고 다채로운 역사 속에서 나는 남의 입으로 함부로 요약될 수 없는 사람이며 미안하지만 그들이 바라는 이상으로 행복하다. 이 부분이 되게 멋있기도 하고 나는 그렇게 해서 요약된 사람이 아니야.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나만이 아는 나의 역사 속에서 잘 살아가고 있고 행복해.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좀 멋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안 하는 나를 두고 무슨 결격 사유가 있다느냐 비아냥거리거나 내가 너무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둘 말고도 많았다. 100번 양보해서 그게 사실이야 쳐도 그런 얘기 사람 앞에다 두고 할 수 있는 무례함이 놀랍고 그렇게 무례한 사람들도 결혼을 했다는 것 또한 놀라운 일이다. 이 부분도 재미있는 부분이죠. 너는 결혼 안 하는 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에서 그렇게 무례한 게 놀라웠고 그렇게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너는 결혼을 했네 이런 거에 대한 꼬집은 비판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 부분도 좀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원만한 사회생활보다 내 자존감이 어떤 타인과의 인간관계보다 나 자신과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무엇보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딘가 부족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증거는 세상에 많은 결혼한 괄호치고 그리고 무례한 사람들이 몸소 보여주고 있다. 근데 진짜 보면은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결혼은 안 하냐? 뭐 이런 거. 근데 저가 지금 20대 후반이 들어가면서 지금 결혼 정년기가 늦어졌다고 해도 벌써부터 그런 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결혼 생각은 있니? 이러면서 용다 결혼 생각은 있어? 뭐 누구 만난 사람은 없고? 이러면서 근데 슬슬 나도 결혼 준비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벌써 많더라고요 꽤나. 벌써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
저도 가족하고 제가 인지할 수 없는 그 완전히 어린 시절부터 가족이랑 같이 살았는데도 굉장히 다르다는 게 많다는 걸 느끼고 완전히 이해하기는 힘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같이 몇십 년 살아왔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가족마저도 있는데 이렇게 몇십 년을 다르게 살아왔던 분들이 사는 데는 당연히 좀 부딪히는 일이 있겠죠. 그래서 두 분은 많이 부딪히게 되는데 저도 굳이 저를 따져보자면 해피형인 것 같아요. 황선우 작가님의 표현을 빌려보면 약간 비겁한 부류? 인 거죠. 자폭. 저도 생각해봤을 때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고 집에 오게 되면 그 문제들은 다시는 마주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동거하고 이만님과 황선우님처럼 같이 살게 되면 피할 수 없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절벽을 두었다고 생각하고 잘 싸워야 된다고 말하는 이 부분이 좀 감명 깊었고 저도 잘 싸우는 방법을 익혀야겠다 라고 생각을 들었어요. 비겁한 해피 브이로그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잘 싸우는 방법을 알아야겠다. 그래서 마저 책을 읽어드리자면은 황선우 작가님이 쓰신 부분인데요. 제가 공교롭게도 황선우 작가님의 챕터를 많이 읽어드리고 있는데 정말 노린 건 아니고요. 감명받았던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읽어드린 거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노리진 않았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내 가족입니다. 황선우 작가님 챕터고요. 이 부분은 다양한 세대 가족 구성원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생각이 드는지 고찰에 대한 작가님의 개인적인 생각, 사회적 제도라든지 뭐 이런 내용까지 같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1인 가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욱 그렇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실제로 사는 모습은 법이나 제도, 관념보다 빠르게 변한다. 직장 한 군데를 정년까지 다니며 하나의 직업을 평생 고수하던 고용과 노동의 패러다임이 허물어진 것처럼 아마 혼인이나 혈연으로 연결된 전통적인 가족의 형식에 들어맞지 않는 가구의 모습들이 늘어날 거다. 게다가 기대 수명은 100세를 내다볼 정도로 점점 길어진다. 가쁜 배소리. 배고픈 거. 결혼을 하지 않고 함께 사는 커플뿐 아니라 결혼했다가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가 된 중년, 노인의 경우도 많아질 테고 나와 동거인처럼 동성 친구끼리 의지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 그렇다면 복지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좀 더 느슨한 형태로 모여 사는 파트너, 마음 맞는 누군가와 같이 생활하는 경우도 서로 보호자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포용하는 쪽이 되어주면 좋겠다. 평생을 약속하며 결혼이라는 단단한 구속으로 서로를 묶는 결정을 내리는 건 물론 아름다운 일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한 사람의 생애 주기에서 어떤 시절에 서로를 보살피며 의지가 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충분히 따뜻한 일 아닌가? 개인이 서로에게 기꺼이 그런 복지가 되려 한다면 법과 제도가 거들어 주어야 마땅하다. 이전과는 다른 모습의 다채로운 가족들이 더 튼튼하고 건강해질 때 그 집합체인 사회에도 행복의 총합이 늘어날 거다. 다양한 구성원들이 많아질 거고 그에 따른 사회의 제도가 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 써있죠. 아는 친구 중에 애인과 사는 친구가 있는데 두 사람 결혼하지 않고 그냥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데 애인이 이제 아파갖고 응급실에 갔어요. 이 책의 내용이 있는 책 부분입니다. 작가님이 일화를 써놓은 건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갔는데 환자와 관계를 묻는 란에 병원에서 지인이라고밖에 적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하지 않은 상태니까. 이런 경우에도 애매한 정체성에 놓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셨고 작가님의 생각이 있는데 이처럼 서로에서 분류되지 않는 관계가 분명 현실에 존재한다. 만일 내가 지금 어딘가 갑자기 아프거나 수술을 받아야 한다면 부산에 사는 연로한 어머니를 불러오기보다는 바로 곁에 동거인에게 보호자 역할을 맡길 것이며 나 역시 간병인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병원에서 서류를 작성할 때 그냥 친구보다 서로 더 책임과 의무를 지는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생겨난다면 어떨까? 우리와 친구의 경우를 다 포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생활 동반자 같은 건 어떨까? 지정한 동반자에 대해 소득세 공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의료기록 열람권 등을 허용하는 생활 동반자법이 이런 필요에서 논의되는 중이다. 결혼하지 않고 같이 사는 파트너들이 세금과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미 프랑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민결합 같은 제도다.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고 싶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읽어드렸는데 일단은 나의 구성원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주위 친구들한테도 지금 이런 시기에 정말 다양한 세대 구성원이 생기고 있고 제 친구들의 많은 생각도 변화하고 있는 이런 시점 저희 같은 그리고 20대 후반들 결혼으로 고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런 무슨 사람들이 읽으면은 충분히 많이 얻어갈 게 많은 책이고요. 많이 애정이 갔던 책인 것 같습니다. 저의 북토크는 여기까지인데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의 진심이 잘 전달될 거라 믿으며 오늘의 북토크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빠이! 집에서 찍은 이 장점
무슨 짓을 해도 이상하지 않다. 이제 이 책을 읽고 나서 감명... 에이씨! 왜 이래!